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초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오늘도 무역 협상 낙관과 기술주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1%대 올랐습니다. 혹시나 음력 산타 랠리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을 받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도 합리적인 합의를 얻게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가운데 협상이 하루 더 연장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새해 맞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오늘도 2.6% 올라 배럴당 $50에 매우 근접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산유국이 대규모 감산을 이행할 예정이고 무역 협상 기대감도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연합을 떠나는 브렉시트를 석 달가량 앞두고 영국이 탈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메이 총리가 마련한 탈퇴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 탈퇴일은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방송을 보시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종목에 관해서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다 싶으시면은 저희에게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셔도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이 새해 맞이해서 계속해서 기분 좋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낙관론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여기에 힘입어서 오늘 1%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 애플 그리고 아마존이 1%대 넘게 오르면서 증시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1% 넘게 상승했고요. S&P 500은 0.9%대, 그리고 나스닥이 1.1%가량 상승하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장에서 오늘도 특정한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CLPS라는 종목입니다. 100% 넘게 오르면서 $6.35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융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인적 자본, 교육 등에 특화된 컨설팅을 하는 업체입니다. 100% 넘게 올랐다는 모습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두 번째 아미라 네이처 푸드라는 종목도 61%가량 올랐습니다.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에 본사가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쌀, 밀, 그리고 이런 농산품과 식용유를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넷X라는 종목이 64%가량 올랐는데요. 통신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 솔루션 회사입니다. 지금 이슈가 있는 것은 바로 애플과 특허 소송 중인데요. 오늘이 이 특허 소송 핵심 쟁점에 대한 변론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다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분석하고 공부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저희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적정 벤치마크 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입니다. 1%대 하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펀드에서 20%가량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제 삼성이 4분기 실적 쇼크를 발표를 하면서 펀드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삼성전자 실적 실망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1%대 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FTSE 한국 지수도 마찬가지로 1%대 하락이었습니다. 하락폭은 더 컸는데요. 여기도 삼성전자가 17%가량 포함이 되어 있죠. 실적 실망에 1%대 하락해서 $20.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그리고 이번 주 주식 시장의 흐름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악재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호재에 집중하려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새벽에도 조금 전 미국 주식 시장은 상승으로 거래 마감 지었는데요. 종가 먼저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치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 1%대 상승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지수 역시 나란히 상승폭 키우면서 다시 한번 거래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장 중에는 상승폭이 다소 반납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장 초반의 그 상승 흐름을 따라가서 고점에 가깝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악재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시장은 호재에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날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린 건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낙관론이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당초 예상은 2일이었는데 3일로 연장이 된 것으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연장됐다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양측이 협상 타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실마리를 찾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시각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낙관론을 더욱더 키울 수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글을 남긴 점 역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자, 그러나 부담스러운 요인 분명히 있었죠. 셧다운 장기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여기도 하나 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그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주 역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밖에 없는데요. 상당히 부담스럽게 오늘 장중 흐름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후반 역시 회복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특히 이른바 팽 주식이라고 하는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강한 흐름 연출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위쪽의 흐름을 견인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플러스 행진을 기록한 것 확인해 보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3거래 연속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유로존의 흐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유럽 역시 악재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재 역시 미중 무역 협상에 집중하면서 모두 위쪽으로 지수 끌어올린 상태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범유럽 지수 0.72% 올랐습니다. 이 안에 전 업종이 상승 마감했고요. 프랑스와 영국 증시 역시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슈가 내부적으로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유로존 협상단과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를 논의 중이다라는 텔레그래프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여기에다가 독일 증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하루 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경기 침체 신호가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11월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예상을 0.3% 정도 예상을 했는데 1.9%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추이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나 악재 속에서도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미국, 유럽 확인해 보셨고 이제 아시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혼조세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쇼크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일본 증시는 0.82%로 계속해서 2만 선을 쭉 지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친 어제 하루였습니다. 지준율 인하 효과가 큰 폭의 상승을 이끌지도 그리고 오래가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꺾이면서 0.26% 상하이 종합지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전일에 2% 올랐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수출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그 부담으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12월 수출이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요.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IT 섹터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에는 9.9%, 11월에 5.7%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증시는 어떻게 어제 흐름 나왔을까요? 인도 증시는 조용하지만 차분하게 0.36% 플러스로 어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금융주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다만 주 후반 실적 시즌을 앞두고 IT주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을 했네요. 남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증시 보도록 하시면 브라질이 0.36%, 멕시코 증시는 1%로 올랐습니다. 이슈 가운데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브라질에 있는데요. 지난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로 했을 때 15%, 정확히 14.6% 늘어났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 나왔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흐름을 쭉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제 환율 가도록 할까요? 하루 전에는 11주일의 최저치 부근에서 달러와의 가치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진하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0.26%, 28% 플러스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유가 보실까요? 헤드라인에서도 보셨죠? 7거래 연속 플러스였습니다. 12월 주요 산유국들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우쪽으로의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WTI가 2.6%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 역시 2.4% 플러스였습니다.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금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전진하면서 그리고 달러와 가치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금 가격은 0.3% 마이너스 기록이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하락폭은 많이 만회를 했지만 지수가 1% 전후의 상승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0.59%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 마감이 됐네요. 자, 전반적인 시장의 큰 그림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김희욱 소장과 함께해 주시죠. 미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실망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뭐 적자가 났다는 것도 아니고 영업 매출이 10조가 넘게 나왔는데 뭐 지금 삼성전자 주가 많이 좀 하락한 걸 보면은 그야말로 저평가 매력이 다시 한번 각성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에서 훈풍이 불어왔으니까 우리도 오늘 기분 좋게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중에서 바이두 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 바이두의 2018년도 지난해 검색어 순위를 봤더니 1위가 월드컵, 2위가 미중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네티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월드컵보다도 관심이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모간 스탠리는 비중 확대에서 비중 유지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했고 목표 주가는 조금 짧게 잡자 188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매칭 종목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가 있는데 0.49% 오른 거는 오늘 이제 미국의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뭐 같이 좋았기 때문에 여길 따라갔지만 2019년도 신년사가 나왔는데 중국 CCTV를 봤더니 이 바이두의 CEO죠. 리앤흥이 20년 후에는 AI 때문에 스마트폰도 사라진다. 이거 뭐 찾아보고 이럴 필요도 없고 뭐 내비든 뭐 대리운전 이런 거 부를 필요도 없고 그냥 AI가 다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 애널리스트 크리스 채는 자본 비용 면에서 사실은 캐시카우였었던 소비자 인터넷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이런 좀 바이두의 CEO가 AI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R&D 비용에 비해서 당장 검색 엔진으로서의 이제 광고 매출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미래의 성장성까지는 뭐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일단 목표 주가와 이제 매출을 감안한 거에 있어서는 투자 의견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비용 증가는 미래의 어떤 이제 이 수익을 담보하기도 하지만 당장에 있어서는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찬바람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AI와 R&D 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 의견 하향 바이두에서 찾아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그 미국의 아예 대도심 말고요. 약간 외곽 지역 가면 노란 간판으로 달러 트리가 있는데 일단 기업에 달러가 들어갔다는 건 뭔가 이제 그 경제적인 그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는 건데 우리로 치면 다이소, 일본으로 치면 돈키호테 이 그룹이 바로 이제 달러 트리입니다. 여기다가 동종업계의 라이벌이었었던 패밀리 달러를 또 2015년에 인수해가지고 글쎄 이건 뭐 우리로 치면은 뭐 비유할 기업이 없는데 어떤 동종업계 라이벌이 서로 합쳤어요. 이제 그런데 버킹엄 리서치에서는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잡았고 사실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뭐 일본의 천엔샵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다이소 이런 데들이 떴잖아요. 거기서 뭘 사면은
돈을 썼다는 느낌이 아니라 돈을 벌었다는 뿌듯함이 들 정도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조금 내려잡긴 했습니다만은 버킹엄 리서치에서는 기대감은 유지해도 좋다.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매출이 탄탄한 회사다 보니까 행동주의 투자자인 스타보드가 동일 점포 판매 개선에 힘입어서 성장률이 좋아질 것이다. 예, 이러면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지분을 사들였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이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런 저가 유통 할인점 되겠습니다. 달러트리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올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거 참 할 말 많은데 우리나라 사실 철강주들도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US 스틸이 크레딧 스위스로부터 아웃퍼폼이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하향됐습니다. 목표 주가는 너무 심하게 절반으로 깎아버렸는데요. 매칭 종목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있죠. HRC라고 그러죠. 냉연 강판. 펀더멘털은 좀 개선되고 있지만 너무 일시적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이제 저가 철강 제품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 데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글로벌리 건설 그리고 철강 수요가 좀 살아나지는 않고 있다는 의견이 함께 붙어 있고요. US 스틸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절반으로 깎으면서 투자 의견도 같이 내려잡았는데 근데 우리나라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물론 유관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US 스틸처럼 그렇게 뭐 강판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는 크지는 않다. 이거 말고도 잘 만드는 철강 제품이 되게 많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좀 차별화를 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가 현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